출근 준비를 하는 희원 씨. 올해 47입니다. 지난 10여 년 은둔과 회복, 그리고 재은둔을 반복해왔습니다. 아니요. 되게 더러웠어요. 그때 뭐 거의 쓰레기집이었죠. 뭐. 거의 막 쓰레기들 막 방 안에 막 널려 있고 막 그랬어요. 청소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그렇게 청소하는 게 힘이 들까요? 청소하는 것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수하기, 밥 먹기, 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이런 모든 행동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때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일찍 독립해 혼자 살아가면서 서서히 탈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면은 다니다가 그래도 한 1년은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20대 때는 연명을 했는데 30대가 되면서 너무 그게 뭔가 힘든 게 마음에 쌓였나 봐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회사 못 다니겠다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한 1년? 그러니까 완전 은둔은 1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생활비를 벌고는 또다시 은둔. 희원 씨는 말하자면 일하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거래처로 서류 갖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고 이렇게 서류가 중요한 서류라서 우편으로 안 보내고 사람이 직접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하고 그리고 무서운 일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스스로 생각해주는 편이에요. 1년 전부터는 일주일에 3일 일하며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서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 바로 이렇게 온 건 아니고 그렇게 편의점 음식 먹다가 컵밥 있잖아요. 이제 컵밥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은 건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많이 나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쉬어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사람분들은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서 나는 이겨냈으니까 너도 이겨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조금 힘이 드는군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와 연을 맺었던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주저앉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쌓여왔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너무나 갈아 넣었는데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나 주변에서 놀라는 건 더 심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계속 그 고통이 조금씩 자라온 거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중년이 되었고 그 부모님들은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립과 은둔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닫힌 방 안에서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3살 아들이 7년째 은둔 중이라고 합니다.
딸처럼 살가웠던 둘째 아들. 하지만 문도 열어주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고 했거든요. 답변도 하고. 근데 뭐 한 1년 전부터는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아들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SK텔레콤 소리샘 서비스입니다. 음성 녹음은 자라면서는 부모 뜻을 거역한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머니는 큰 돈을 들여 굿까지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굿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절에도 많이 다니고요. 진짜 가서 또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은 좀 공을 많이 들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천도제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천도제가 뭐죠? 절에서 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해주면 이제 자손들한테 좋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약한 큰아들을 돌보는 동안 착한 둘째는 알아서 잘 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고 싶던 재수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취업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무너져갔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셨었나 봐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SK 준비도 하셨던 거.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면접을 보고 온 후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본인도 다시 이제 힘을 회복하려면 한번 술을 먹고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형아만 신경 썼지 해준 게 뭐 있냐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자기 편이 아니다.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이. 아들의 집에 들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던 어머니. 그러나 얼마 전부터 지원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 계속 편하게 지낸다. 이 어머니 역시 그런 조언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러고 있다고 막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생각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년 지원해주고 지금 2년 전부터는 안 주고 있어요. 그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고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주식. 그래도 경제활동은 하고 계시네요. 근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제 생활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아들 입장에서는 지가 행복하면 지는 만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거의 모든 부모님이 100이면 100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전망적이에요. 저는 진짜 내가 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정말로. 정상이라는 대열에서 잠시 벗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지 않은 걸까? 아니면 분투 끝에 그렇게 된 것일까? 지금도 어느 방 안에는 웅크린 마음이 그리고 함께 무너져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면 부모님들도 마치 은둔하시는 것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더 숨어 들어가고. 은둔형 외톨이가 입구는 넓은데 출구가 작아요. 장기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계속 돌봐줘야 된다라는 강박감.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스러운 삶을 부모님이 살 수밖에 없는. 일본 그게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8050 문제로 보는 거예요.
80대 노부모가 50대가 된 희귀꼬머리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이 된 사람을 케어하다가 어떻게 위험이 처해지는지, 예,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런 문제는 뭐 전개되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케어하는 게 필요하고 국가나 또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